네, 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주 방산 섹터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우주 전쟁이 대단하죠. 미국도 난리고요. 우리 시장에서 상장 주식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에 이어서 xAI와도 지금 합병을 공식화하면서 그러면은 우주에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고 하겠구나라는 기대감. 그래서 파생 섹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이슈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우주 산업에 대한 미래는 저희는 전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예. 우주에서는 방산 쪽에서는 감시 정찰이라든지 아니면 민수 쪽에서는 통신 위성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이제 발전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말씀해 주셨던 그런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에다가 전력 공급을 위한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파생 산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도 스페이스X와 직접적인 관계성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우주 산업을 좀 미래로 계속 이제 점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시장의 확장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이제 고민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주들은 벌써부터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모멘텀 플레이인데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모멘텀 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저희가 당장 이 우주 산업에서 뭔가 돈을 벌거나 실적적으로 펀더멘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사실 이번에 스페이스X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달로 가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맞아요. 발사가 좀 지연이 되면서 우주 관련된 기업들도 거의 방산주들까지 좀 같이 이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들은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스페이스X 직접적인 것 말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를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사할 그런 위성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면밀히 보시면서, 연말에 또 초소형 위성책이라고 해서 이제 군 위성들을 띄우게 되는데 관련된 이제 사업자 선정도 있을 테니 이제 그런 펀더멘털한 이슈들을 체크를 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긴 호흡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지금 이러한 그 시류 속에서? 일단은 이제 스페이스X랑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원소재나 이런 단에서는 밸류체인 안에서 협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사실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사체를 또 만들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처럼 위성들을 띄어올릴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일단은 가장 앞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군 관련된 정찰 위성 사업들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KPS라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런 GPS와 같은 이제 위성들을 또 발사를 하면서 위성을 발사를 하고, 그 위성을 발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사용 발사체까지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에 좀 관심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리포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최근 실적이 나왔는데요. 풍산이나 LIG 넥스원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지난달에 발간을 했었던 이제 프리뷰 실적 이제 이전 자료에서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불안하다, 4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말씀 주신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까지도 지금 실적 컨센서스를 계속 하회를 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코 이렇게 실적이 좀 기대치를 하회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체력이 깎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기저가 좀 높아진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앞으로 저희가 26년도, 27년도 계속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당금이나 성과급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리스크들을 키우고 있다. 다만 이제 1분기 또 올해 26년도 1분기 들어가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들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올해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주목이 된다,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주를 끌고 올 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워낙 기존에 잘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리포트에 보면 올해를 곳간 채우는 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곳간
어떤 부분에 더 주목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전차 폴란드로 K2 전차 네. 사업을 수주를 해서 뭐 1차 사업 180대를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해 왔었었고 네. 또 올해부터는 이제 2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매출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 대수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1차도 180대였고 2차도 180대였으니까 단순히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성장을 하려면은 더 추가적인 이제 수주들이 필요한 상황들인데 예. 올해 지금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만 거의 3-4개가 깔려 있는 상황들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폴란드 그리고 이제 페루까지 해서 다양한 그리고 이라크까지 해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깔려 있고 저희가 예.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뭐 루마니아가 전체 규모로는 거의 뭐 9조 10조 원 정도 그리고 이라크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제 9조 원 정도 그리고 페루도 이미 작년에 뭐 20억 불 정도에 해당하는 전차 그리고 장갑차에 대한 총괄 합의서를 체결을 한 상황들이어서 예.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폴란드까지 더해질 테니까 올해 잘 하면은 20조 예. 이상까지도 수주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고간을 채우는 한 해다라고 표현을 네. 드렸었습니다. 인도가 어느 정도 폴란드가 인도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높이는지가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라크, 루마니아, 페루 추가 수주 기대감 기억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최근 우주하고 로봇 또 수사업 분야에 또 강화하겠다고 사측에서 밝혔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변신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현대로템은 기존의 방산 사업 그리고 네. 이제 철도 사업과 같은 상당히 좀 레거시한 산업들 이제 주로 영위를 했었던 철도가 사업 특히 주력이었죠.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는 앞으로 우주 그리고 이제 로봇, 뭐 수소까지 키워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네. 사실 현대로템이 오랫동안 이 발사체에 대한 또는 이제 엔진에 대한 기술들을 연구를 해 왔었던 이제 기업이고 지금 이제 회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2032년, 2030년 중반까지 해서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발사체 하면은 보통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기업들을 떠올리시지만은 네. 현대로템 뭐 땅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뭐 철도나 뭐 전차 이런 사업들을 영위했었던 기업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주 발사체까지 하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수소 같은 경우 이제 철도랑 좀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현대차가 예전부터 뭐 수소차라든지 이 수소에 대한 생태계들을 개발해 왔었었는데 그 수소에 대한 이제 연료 에너지원을 이제는 전차 쪽에다가도 결국 전차에서도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소 네. 트램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뭐 우주나 그리고 수소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무인 이동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이 군용 사족 보행 로봇에 대한 개발들을 했었던 만큼 이제 신사업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들을 보여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 자, 앞으로 어떻게 좀 변모하게 되는지 기대를 갖고 저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하고 사우디 방산 전시회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KF-21 등도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자, 올해 수주 성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저희는 뭐 아직 국가 차원에서는 올해 몇 불을 하겠다, 어느 정도 수주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 200억 불에서 300억 불 이상까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주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00억 달러 네, 정도 가능하다. 한국이 예. 2022년에 170억 불을 이제 최고점으로 찍었었는데 예. 올해는 22년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예. 거기서 가장 좀 굵직한 수주로 보고 있는 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사우디 쪽에서 네. 여러 가지 지상방산의 체계에 대한 이제 수십 조짜리 사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KF-21도 올해부터 이제 국군 이제 우리나라 공군의 첫 양산기가 인도가 되는데 이제 양산기가 출고가 돼서 이제 전력화가 되는 만큼 이제 뭐 예. 그동안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에서도 계속 KF-21 관심을 이제 보여왔었었는데 이제 관련돼서 이 수주에 대한 좀 기대감들까지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현대로템도 뭐 수십조 정도 깔려 있는 상황들이어서 예. 뭐 올해 수주 흐름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예상들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항상 이제 시장이 조금 기대감이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하반기까지 좀 이제 천천히 긴 호흡으로 이 수주에 대한 성과들을 좀 기대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궁금한데 우주 타픽, 방산 타픽 이거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봐야 될까요? 사실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돼 있고 있죠. 다만 이제 우주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실적에서는 차지하는 네. 비중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다 우주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로템까지도 다 LRG 넥스원도 이제 관계가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예. 방산 관점에서 보시면서 이제 우주를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으로서 같이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1분기 투자 전략 간략하게 30초 정도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적이 좀 저조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 실망감들이 나오면서 다소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기도 하고 수주 기대감도 있지만 항상 좀 기대감이 앞서 나가는 상황들이어서 조금 이제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 계속 저희는 조정 시 매수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반기 때는 미국이 해외 주둔 해외 미군에 대한 주둔 계획들도 변경할 그런 가능성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글로벌리 이 자주국방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군 수요들을 무기 수요 늘어나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우상향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의견, 우주이자 방산이자 우주 한 묶음으로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